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존경하는 책 멘토 나폴레온 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 있는 약 1억 명이 감동을 얻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성공의 법칙을 하나로 만들어냈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 보셨나요? 그래서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은 사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엄청나게 두껍죠. 네. 저도 열심히 이 성공의 법칙을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공의 법칙은 너무 두껍지만 이게 현대판으로 굉장히 작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책이 나폴레온 힐 책 중에 가장 많이 또 알려진 책이고요. 이 책들을 조금 읽어가다 보니까 나폴레온 힐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MA라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 그래서 PMA, 약자를 써 PMA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해봤어요. 1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은 절판되어 있는 책이지만 365일 동안 매일매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을 1년 동안 공부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PMA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즉 긍정적인 정신적 태도, 직역하면 그거고요.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태도가 확실히 확고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책이 아닌 지금은 이 책은 이미 한번 했으니까 또 다시 새로운 책으로 도전을 할 건데요. 저는 이 책을 보는 방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바로 제가 배운 코어 리딩이라는 방식인데요. 코어 리딩이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에 어떤 목적성을 두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뭐를 던져야 되냐면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 리딩은 그 질문을 통해서 책 속에 있는 내용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 읽기 방법인데요. 이 코어 리딩 방법은 본계적의 저자이신 박상배 대표님이 그 코어 리딩 방법을 만드셨고 그 코어 리딩에 대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여기 밑에 있는 그 댓글, 연락처와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코어 리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여러분들 하나를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책, 바로 이 나폴레온 힐의 365 부자에게라는 책인데 이것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1년 동안 해봤어요. 1년 동안 하니까 내 삶에 정말 부를 조금씩 축적하는 것들을 얻게 되고 물론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내가 하나씩 나의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또 부에 대한 감각들을 익히는 데는 너무나 탁월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폴레온 힐의 365 부자일기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0분만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생각이 바뀌고요. 두 달이면 생활이 바뀌고 세 달이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나폴레온 힐의 365 부자일기라는 책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처음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목을 읽기입니다. 이 제목을 읽고 나서는 그 다음 뭐 하죠? 그 다음에는 문장을 쭉 한번 읽어 내려가는 거고요. 문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중요 단어나 그 다음에 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문장들이 있으면 밑줄을 긋거나 이렇게 네모칸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I라고 합니다. 코어 인사이트. 핵심 깨달음이 어디에 있지?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코어 인사이트를 깨닫고요. 그 다음에는 코어 액션을 찾고요. 그리고 나서 코어 워드를 찾는 겁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코어 워드가 있고 코어 인사이트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요. 끊임없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다 보면 어떤 깨달음이 와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그만이고 왜 그리 나는 이렇게 어려워했지? 그냥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면 되는데 자꾸 실패에 내가 머물러 있었던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진짜 내가 다시 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수정해서 또 해보지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6월 달이어서 6월 달에 있는 미션, 그 다음에 심사숙고하기, 그 다음에 7가지 루틴 잘 이행하기, 그 다음에 오늘 만나는 고객을 감동시키기라는 코어 액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까지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 나름의 무엇을 이제 얻게 되냐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처음부터는 쉽게 짧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축적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짧습니다. 한 페이지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페이지 보는 건 어렵지 않죠. 지금 이렇게 한 단어씩.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해본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12월 19일 날 제가 읽은 파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의 증상이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가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증상이 있지? 그래서 그 증상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6가지 중에 놀라운 사실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 내가 부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부가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되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고, 내가 가족들과 행복하면 되지, 돈이 그렇게 대수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더 다른 행복과 더 다른 좋은 가치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문제는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을 떼놓고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돈을 제대로 알아야, 돈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그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그 부에 대한 감각이나 공부하는 생각들을 아예 안 가져버리니까 어때요? 그냥 머무르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반대로 말하면 가난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우유부단함. 이 자꾸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대부분 우유부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특징이? 네, 자꾸 내가 주변인에게 그 선택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내가 결정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의혹.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핑계 내지는 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내가 했던 것들을 자꾸 이렇게 걱정하고 이게 맞나? 그리고 내가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말로 자꾸 나의 말들을 뭐합니까? 자꾸 대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를 자꾸 부정하게 되고 내가 자꾸 변명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욕, 변명, 핑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라? 버려야 된다. 네 번째는 뭐예요?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거나 자신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자신의 겉모습에 무관심하며 얼굴을 찌푸리거나 인상을 쓰고 있다. 불안하고 침착성이 없고 자신감과 자기 의존감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른 말은 그냥 걱정을 달고 사는 거죠. 내가 걱정을 달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걱정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이 강조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이 목소리로 나오는 이 말이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울릴까요? 바로 내 내면에서, 내 뇌에서 이렇게 같이 공명이 되거든요. 이 목소리를 뇌가 가장 먼저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뇌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마음이 계속 여러분들이 말을 내뱉는 순간 프로그래밍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앞에서 말했던 긍정적인 정신 자세로 계속 이야기해야 근심을 버리고 희망을 얘기하고 내가 도전을 이야기하고 결단을 이야기해야 내가 삶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지나친 신중함. 이거는요,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제대로 된 적시의 결단을 내려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적시의 결단을 못 내리고 뒤늦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계획에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 적어지고 횟수가 적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실행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과 지나친 신중함은 오히려 더 가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뭘까요? 여섯 번째는 바로 미루는 버릇입니다. 작년에 했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인생 자체가 미뤄집니다. 성공, 저리 가야죠. 성공은 그냥 계속 미루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 성공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그날그날 해결할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서 해결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옆에 코어 퀘스천, 코어 워드, 코어 인사이트, 그리고 코어 액션으로 이렇게 코어 리딩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그냥 깨달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코어 액션을 통해서 오늘 가족과 함께 눈사람 만들기라고 하니까 짠! 눈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그 액션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코어 액션을 해봤는데요. 코어 액션 중에 하나가 가족과 함께 눈사람 만들기였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짠! 예, 어때요? 귀엽죠? 눈이 생각보다 매주마다 저희가 이렇게 시골에 가는데 생각보다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아이들이 큰 눈사람을 만들지 못했고 이건 아이들이 직접 만든 네, 눈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아쉬우니까 저녁이 됐을 때 한 번 더 또 놀아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러 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눈싸움을 하는 장면을 넣어봤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가졌고요. 조금 있다가 영상도 보시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재밌게 노니까 어때요? 하루가 굉장히 보람차고 알차게 지금은 뭐 하는 시간? 아빠 아니 지금은 눈싸움 하는 시간. 아니 야 여기로 보세요 여기. ASMR. 야 너 여기 표정 봐 표정 여기 봐봐. 네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버리고 아프거든 눈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프다 진짜. 자 얘들아 이제 우리 안녕. 우리 수지도 안녕. 오늘 야 오늘 눈싸움 하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 엄청 아파요. 아빠는 지금 지금 계속 맞고 있어 지금. 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요. 또 나폴레옹 힐의 365 이 명상에 대한 내용을 코어리딩 방법으로 한번 1년 동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분명히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더라도 생각이 습관이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앞에 있는 책이 좌측에 제가 2년 전에 했던 책이고요. 이제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할 책이에요. 똑같은 책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바로 두께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어때요?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코어리딩 방법으로 책에 대해서 씹어 먹듯이 작성을 하면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더 내가 잘 액션할 수 있게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실 분들은 또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폴레옹 힐에 대한 코어리딩 방법으로 365 책 명상을 하는 거 부자일기 쓰는 거를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